오늘은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절기로 봐서 이제 겨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전 12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유재수 게이트 경우에는 유재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이 형으로 호칭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형과 동생 간의 어떤 의리관계가 형성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을 형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서 형, 동생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보면 동생과 형, 요 삼형제의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는데, 저도 그 말의 의미에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유재수 게이트와 송철호 게이트가 터진 것은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발견해내기 이전에, 검찰이 수사로 증거로 확보하기 이전에 이미 골마서 저절로 터진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경우지요. 저절로 터졌습니다. 우리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 이 손가락을 아령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시퍼게 멍이 들어서 앓다가 곪기 시작해서 완전히 곪았을 때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톡 치니까 저절로 환원된 게 이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게이트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반의 반환점에 접근해가지고 이 게이트가 저절로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냐? 그 내부에서 증언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터졌고, 따라서 검찰 수사는 그 터진 그 부분의 증거와 자료들을 그냥 주워 담는 형국이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 이제 7개월 전이죠. 2017년 5월 10일 헌법 선서하고 그는 국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진실로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리고 공정과 정의로운 새로운 시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오늘을 기점으로 전개했다라고 헌정사가 기록되는 날로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국정의 제1호 과제로 앞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고 각 행정부처의 적폐수사팀을 만들도록 해서 검찰로 하여금 이 일련의 적폐수사에 총동원되게 하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3배로 느린 특수부 검사들로 하여금 이 적폐수사에 임하게 해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싹쓸이. 전직 대통령 2사람, 박근혜 시대의 국정원장을 지낸 3사람, 비서실장, 대법원장, 강요급 110명을 전부 사법처에서 감옥에 가도록 하는 이런 적폐수사에 일대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적폐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적폐가 쌓였어요. 그 새로운 적폐의 방법으로 이게 유재수 게이트와 송철호 게이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재수 게이트와 송철호 게이트가 골마서 터진 장소가 어디냐?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같은 건물 내에 민정수석실과 그 휘하의 비서관들, 그 방에서 이러한 새로운 적폐가 이게 생성되고 골마서 결국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침묵한 가운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를테면 송철호 게이트의 경우에 이 하명 수사를 지시한 일이 없다. 그리고 뭐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직보받은 일이 없는데 딱 한 번 압수수색을 시행하기 20분 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 이건 완전히 위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찰청 관련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이 수사가 착수하기 전서부터 청와대 그 전후로 통해서 9차례 이상의 직보를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와는 다르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청와대 민원을 제출하면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관계기관 이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과 관계되는 이런 첩보에 대해서는 그건 감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울산시장 경우는 시장의 비서실장 가족에 대한 첩보라고 그래갖고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이 어디선가 받은 첩보를 그냥 그대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피사실을 서류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얻어들은 정보를 전부 취합하고 이래갖고 이게 김기현 현 시장의 주변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새까맣게 적은 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이른바 윤 총경이가 하는 사람을 시켜가고 경찰청에 내려보내고 울산 경찰청에 내려보내고 그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이게 어떻게 하명 수사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단순 이첩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죠. 그런데 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그런 경우는 딱 잡아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한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 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배후 당사자고 배후 세력의 중심이라고 그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눈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문제고, 현 단계에서 정치 도의상으로 그는 배후 인물이고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고, 그러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두 게이트의 발생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왜 몰랐습니까?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답변해야 됩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스스로 내가 당사자고 배후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상당 부분 관여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곧 자백입니다.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 점에 정말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미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광화문에서 폭발한 그 민심은 아주 적극적으로 문재인 하야, 문재인 물러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게이트까지 겹쳐져서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일의 최대 인파보다도 더한 어떤 민심의 물결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민시대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산길이 가장 빠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반 되는 순간에 이런 엄청난 게이트가 터지고 그를 반대하는 시위가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하는 이 일은 역대 대통령보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민심의 항의가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는 하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이 하산길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험준하고 힘들고 삐끗거리면 계곡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하산길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침묵을 깨셔야 합니다. 계속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말 기가 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나서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나아가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당당하고 좀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